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다른 기능을 플러스 시켜서 또는 함수를 플러스 시켜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내용이 많아서 기본편과 고급편으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육성 검사의 목적은 데이터 입력 오류 방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이육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제한 대상에는 정수, 소수점,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목록,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실제로 적용을 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입니다. 정수는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로 할 거고요. 최소값 1에서 최대값 20으로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해서 팝업창을 불러오고요. 여기에서 제한 대상을 정수로 바꿔줍니다. 자,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고요. 그 외에도 등호나 부등호나 이런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0으로 해서 제한을 줄 거고요. 자, 설명 메시지 부분에다가 수량 제한이라고 제목을 달아주고요. 자, 1부터 20까지만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요. 자, 오류 메시지 부분에다 제목에 수량 제한, 자, 1부터 20까지만 입력 가능,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스타일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중지 경고 정보가 있습니다. 자, 중지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와 정보는 입력은 되지만 경고 같은 경우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정보는 정보 내용만 보여줍니다. 자, IB 보드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1부터 20까지만 입력하세요. 수량 제한 제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해당 1부터 20을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수량 제한 1부터 20까지만 입력 가능이라고 설정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제하는 방법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팝업창에서 밑에 보시면 모두 지우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 지우기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수점입니다. 제한 방법은 똑같이 해당 범위로 할 거고요. 0.0에서 2.0 사이 소수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팝업창을 불러와서 소수점을 클릭하고요. 해당 범위 0.0을 최소값으로 하고 2.0을 최대값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지로 해서 입력이 안 되게끔 제한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날짜 부분은 시작 일자를 2023년 9월 1일, 종료 일자를 2023년 9월 30일로 제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 날짜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2023년 저는 슬래시로 할게요. 0901. 자, 그리고 끝날짜에는 2023년 0930 이렇게 9월 30일로 제한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시면 만약에 2023년 10월 1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출퇴근 기록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해당 내용으로 제한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팝업창을 불러와서 제한 대상을 시간으로 바꿔주시고요. 시작 시간을 09시. 자, 시간은 콜론으로 입력을 하죠. 자, 09시. 그리고 종료 시간 20시로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08시 50분이다. 자, 이거 입력 안 되는 거고요. 자,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로 21시 입력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 범위 내에서만 입력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다음은 텍스트 길이 제한입니다.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제한인데요. 자,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1, 2, 3, 4, 5, 6. 자, 뒤에 7자리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셀 서식으로 해서 가운데 하이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 단축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셀 서식 대화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에 가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하이픈이 설정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3자리 제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셀 서식은 바뀐 건 없어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만 돼 있기 때문에 13자리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요소 검사 팝업창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텍스트 길이로 들어가서 제한 방법을 갖다가 등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13자리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한이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숫자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자, 바로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안 되죠. 자, 다음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목록과 사용자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지금 목록으로 이 해당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팝창을 불러와서 제한 대상 목록으로 했을 때 이 원본이 나와요. 자, 여기에 콤마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이름 정의해서 이름 정의한 내용으로도 해당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범위로 해서 했는데요. 이름 정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서명 부분에 관리부에서 영업부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 가셔서 부서명이라고 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 이름 정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요소 검사에 가셔서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등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F3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름 정의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 붙여넣기 대화창에서 부서명을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부서명이 들어가는데,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드롭다운 버튼과 함께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프셋 함수와 인다이렉트 함수는 별도 편에서 했으니까요. 해당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자,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주로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중복값 입력 제한을 count if 함수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팝창을 불러오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등호를 입력하고요. count count if 함수를 불러오고 먼저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자, 조건값을 설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1보다 큰 값이 중복값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해주고 1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위에 있는 관리부를 입력을 해줬어요. 관리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구매부 당연히 입력이 안 되죠. 중복된 값은 입력이 안 되게끔 설정하는 것까지. 자, 지금까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설명 내용 방법. 자, 그 내용으로 해서 중지 경보 정보까지, 그리고 제한 대상에 지금 총 7가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